여러분, 오늘 진심으로 물어볼게요. 우리는 평생을 누구를 위해 살고 있나요? 65년을 살아온 저에게 가장 아픈 깨달음은 나를 위한 삶을 미루다 보면 그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신도 지금 그 길 위에 서 계신가요? 놀랍게도 통계에 따르면 한국 노인의 63%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채 노후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저는 60세의 모든 것을 잃고도 다시 일어서 경제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제가 이혼과 빈곤을 극복하고 경제적 독립을 이룬 실제 방법을 알게 됩니다. 남편 없이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법. 그것도 65세에 시작해서 말이죠. 지혜 담은 노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노후 생활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함께 이야기 나누며 도움이 될 만한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영상이 좀 길더라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들어주세요. 결국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위한 이야기니까요. 영상을 보다가 개인적인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에게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평택에서 살고 있는 김혜진입니다. 결혼 32년 차에 이혼하고 빈손으로 다시 시작해 지금은 경제적으로 독립한 65세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 인생은 평범했습니다. 25살에 지금의 전 남편 박준호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27살에 결혼했죠. 저희는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두었어요. 큰딸 민지는 이제 36살이고 작은 아들 태현이는 34살입니다. 두 아이 모두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해서 저에게 귀여운 손주들도 선물해 주었죠. 결혼 초기엔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준호 씨는 자동차 부품 회사를 운영했고 사업이 잘 되어서 우리 가족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가정주부로 아이들을 돌보며 남편을 내조했죠. 그때는 제가 가진 꿈과 희망, 재능들을 모두 접어두고 가족만을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인생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더군요. 동업한 남편 친구와 회사 경리가 가짜 계약서와 해외 투자 목적으로 남편의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외국으로 도망가 버리는 바람에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렸죠. 그때 저는 55세였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첫째는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하고 있었고 둘째는 군복무를 하고 있었는데 모든 것이 제 어깨로 쏟아졌죠. 준호 씨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들어오지 않는 날도 많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채까지 써서 빚이 점점 늘어갔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백화점 식품 코너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쉬는 날 없이 일했어요. 손님들 앞에서는 미소를 지어야 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울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이웃이었던 진수연 씨가 아니었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버텼을지 모르겠어요. 수연 씨는 제가 일할 때 가끔 아이들을 봐주기도 했고 힘들 때마다 커피 한 잔 놓고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죠. 그녀의 작은 친절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5년이 지나서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쯤 저는 어렵게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55세라는 나이에 새 출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막막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술에 취해 폭언을 일삼는 남편과 함께할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 자식들이 건강하게 자라려면 저부터 건강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혼 후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가진 것은 거의 없었지만 오히려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결심했죠. 첫째, 자식들에게 절대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겠다. 둘째, 스스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겠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60대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백화점 일은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수입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화점에서 만난 고객 이삼숙 씨가 저에게 보험 설계사를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삼숙 씨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혜진 씨, 당신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이 느껴져요. 그게 이 일에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에요. 용기를 내어 보험 설계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나이 때문에 시험 공부가 쉽지 않았어요. 밤늦게까지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 책을 보며 암기했습니다. 2번의 도전 끝에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일을 시작하고 보니 현실은 더 가혹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단 한 건의 계약도 성사시키지 못했어요. 영업 전화를 걸면 대부분 관심 없다며 끊어버렸고, 약속을 잡아도 취소한다는 연락 없이 예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비웃었고요.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밤 그만둘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제 귀에 맴도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엄마, 포기하지 마세요.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하며 집안을 도왔던 민지의 목소리였죠. 2번째 달부터는 철저하게 전략을 바꿨습니다. 무작정 전화를 돌리는 대신 제가 잘 아는 분야인 50대, 6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집중했어요. 그들의 고민과 필요를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특히 저와 비슷한 상황의 이혼 여성들이나 홀로 된 분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남들처럼 무조건 비싼 상품을 팔지 않았어요. 정말 그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때로는 이 상품은 필요 없으시니 가입하지 마세요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출이 오르지 않아 지점장님께 많은 질책을 받았지만 저는 제 방식을 고수했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상담해드린 분들이 주변 지인들을 소개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혜진 씨는 우리 편이야 라는 말이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고객이 늘어갔습니다. 상담할 때는 보험 이야기보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었어요. 자녀 걱정, 건강 고민, 노후 불안. 그렇게 친구가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신뢰가 쌓였습니다. 3년 차가 되던 해, 놀랍게도 저는 지점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당시 저보다 20살이나 어린 지점장이 저를 무대로 불러 시상할 때 그동안의 모든 고통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늦은 나이에 시작했지만 내 인생에 새로운 희망이 열렸구나. 그 성공을 발판으로 저는 지금까지도 보험 일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보험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생을 함께 설계하는 일이었죠. 특히 저와 비슷한 중년 여성들에게 자신만의 경제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63세가 되었을 때 그동안 모은 저축으로 작은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경제적 독립이라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도 스스로 생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죠. 이제 65세가 된 지금 저는 보험 일을 줄이고 지역복지관에서 중년 여성 경제 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조언을 해드리는 일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3가지 핵심입니다. 제가 인생의 쓴맛, 단맛을 모두 겪으며 깨달은 소중한 교훈이에요. 첫 번째는 경제적 독립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의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의료비, 생활비, 모든 것에 돈이 필요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나는 이제 늦었어 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60세에 시작해서 65세에 경제적 자립을 이룬 것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적은 금액이라도 매달 저축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작은 일이라도 시작하세요. 주변을 걸어 다니면서 유심히 둘러보면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건강 관리입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는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걷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아파서 5분도 걷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40분씩 거뜬히 걸어요. 식사도 중요합니다. 저는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먹고 설탕과 밀가루는 줄였어요. 그랬더니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또한 정기검진을 꼭 받으세요. 제 친구 김옥자는 정기검진을 미루다가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큰 고생을 했어요. 다행히 지금은 완치되었지만 그때 당시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해요.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서적 풍요로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무서운 것은 외로움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해도 함께 웃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면 행복할 수 없어요. 제가 이혼 후 가장 힘들었던 것도 사실은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식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 갔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주 2회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고 한 달에 한 번은 문화생활을 함께 합니다. 작년에는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어요. 또한 취미생활도 중요해요. 저는 62세에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어요. 제 그림이 엉망이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과정 자체가 행복했으니까요. 자식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어요. 제가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나니 오히려 관계가 더 건강해졌습니다. 이전에는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다 보니 눈치도 보이고 때로는 서운한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딸, 아들로서만 만나니 훨씬 편안합니다. 민지는 제가 명절에 음식을 준비하려고 하면 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 우리가 할게요. 라고 말해요. 태현이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저를 찾아와 함께 영화를 봅니다. 제가 요즘 가장 행복한 순간은 손주들과 놀아줄 때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제는 하루 종일 봐주는 게 아니라 23시간 놀아주고 할머니, 이제 집에 가볼게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나는 이미 늦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준비는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지금 60대, 70대인 분들도 충분히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 친구 박순자 씨는 65세에 시작한 유튜브 채널이 10만 구독자를 넘었어요. 농사 짓는 모습과 시골 일상을 담백하게 보여주는 콘텐츠인데 젊은 세대들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손주를 위해 시작했다는데 이제는 소소한 광고 수익도 생겨서 용돈 걱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친구 이명희 씨는 댄스 동아리에 가입했어요. 처음에는 무릎이 아파서 힘들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오히려 무릎 통증이 줄었대요. 그리고 거기서 동갑내기 남자친구도 사귀었다고 하네요. 웃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에서 깨달은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작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거창한 목표를 세우면 쉽게 포기하게 돼요. 저도 처음에는 일주일에 30분만 걷자라는 작은 목표로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늘려갔죠. 경제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큰 돈을 모으려 하지 마세요. 제가 50대 후반에 다시 시작했을 때도 월 10만 원씩 적금을 넣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다 조금씩 늘려가며 63세에는 작은 아파트를 살 수 있었죠. 또한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는 내가 왜 이혼을 했을까? 남편이 사업만 망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저를 더 우울하게 만들 뿐이었죠.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현재와 미래뿐입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을 때였어요.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행동했죠. 여러분도 오늘 이 순간부터 같은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세요. 가끔 주변 분들이 혜진 씨는 대단해요.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갔을 뿐이죠.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행복한 노후는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점이에요. 자식에게 의지하면 그들에게 부담이 되고 결국 관계도 악화됩니다. 경제적으로 건강하게 정서적으로 자립할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팁을 나눠볼게요.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노후 자금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입니다. 정답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월 생활비의 최소 150배는 필요하다고 봐요. 월 100만 원이 필요하다면 최소 1억 5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큰 금액을 들으면 대부분 좌절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모아요? 걱정 마세요. 방법은 있습니다. 제가 55세에 시작해서 10년 만에 자금을 마련한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고정 지출을 줄이세요. 저는 이혼 후 큰 집에서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처음에는 많이 불편했지만 관리비와 난방비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또한 불필요한 보험이나 멤버십도 모두 정리했습니다. 둘째, 소득을 늘리세요. 주 수입원 외에도 부수입을 만들어 보세요. 저는 보험 일 외에도 주말에는 요양원에서 말벗 봉사를 했는데 작은 활동비가 나왔어요. 또한 손재주가 있으신 분들은 수공예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복리의 힘을 활용하세요. 저는 매달 일정 금액을 적금과 펀드에 분산 투자했어요. 주식은 잘 몰라서 안전한 인덱스 펀드 위주로 장기 투자했습니다. 10년 동안 꾸준히 투자하니 원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모였어요. 건강관리에 관한 실용적인 팁도 알려드릴게요. 저는 병원비가 가장 큰 지출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방에 집중했습니다. 매일 아침 기상 후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스트레칭 10분, 걷기 30분을 습관화했어요. 처음에는 무릎이 아파서 5분도 힘들었지만 꾸준히 하니 이제는 1시간도 거뜬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습관도 중요해요. 저는 밀가루와 설탕을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식단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몸무게도 5kg 줄었습니다. 약값만 매월 7만 원이 절약되었어요. 또한 정기검진을 꼭 받으세요. 저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무료 검진을 놓치지 않고 받습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 비용도 적게 들고 완치 가능성도 높아져요. 마지막으로 정서적 풍요로움을 위한 제 방법을 나눌게요. 저는 매일 감사 일기를 씁니다.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건데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습관이 되니 매일 행복을 찾게 되더라고요. 또한 주 2회는 꼭 사람들을 만나요. 혼자 있으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종교 활동을 하거나 동네 주민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봉사활동도 큰 기쁨을 줍니다. 저는 한 달에 2번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행복해집니다. 또한 제가 어려울 때 도움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줄 수 있어 보람도 크고요. 여러분, 인생은 생각보다 깁니다. 60세, 70세라도 앞으로 2030년을 더 살 수 있어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50대 후반에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시작했지만 지금은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건강하게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가장 큰 후회는 너무 늦게 나를 위한 삶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살다 보니
정작 저 자신은 잊고 살았어요. 여러분은 꼭 저보다 일찍 자신을 돌보는 삶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아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폭풍우가 지나가지 않는 법은 없다. 저도 그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왔고 결국 빛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반드시 그 빛을 보실 거예요.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자면 행복한 노후를 위한 3가지 핵심은 경제적 독립, 건강 관리, 그리고 정서적 풍요로움입니다. 이 3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마칠게요. 지혜 담은 노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변화가 시작되길 바라며 앞으로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